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윤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인암 표적치료제 및 면역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자궁과 난소 쪽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은 자궁경부, 자궁체부, 그리고 자궁체부도 자궁 내막과 자궁 근층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난소와 나팔관이 있어서 이쪽에도 이제 종양이 생길 수가 있으며 질 쪽에도 질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생혈관의 형성은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종양의 발생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혈관 신생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혈관 형성 촉진 요소와 혈관 형성 억제 요소의 균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종양의 발생 과정 중 혈관 형성 촉진 요소들이 혈관 형성 억제 요소에 비해서 과발현됨으로써 혈관 생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종양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는 종양의 혈관 신생 기전을 방해하는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혈관들은 암화됨으로써 많이 분지를 치고 또한 이렇게 암 종괴가 커짐으로써 이 혈관들이 많아진 혈관들이 여러 영양을 공급을 함으로써 암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혈관 신생 기전을 촉진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렇게 혈관 형성이 더 많아지고 암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저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VEGF-A, B, C, D 및 플라센타 그로스 팩터가 있고 VEGF-A가 종양의 성장 및 전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조직이므로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며 다른 정상 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산소증 상태입니다. 저산소증이 있는 세포에서 히프, 즉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팩터 등의 특정 물질을 분비를 하면 VEGF-A의 분비를 촉진을 하고 VEGF-A는 VEGF 리셉터와 결합을 하여서 혈관 신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이용한 여러 약제들이 있습니다. 상품명 아바스틴으로도 알려져 있는 베바시즈맙의 경우 혈관 내피 성장인자 저해제로서 가장 먼저 상피성 난소암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피성 난소암 치료에 적용이 되어지고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에 베바시즈맙의 병합과 유지요법으로 무병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는 백금 민감성 또는 저항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게서도 항암 화학요법 병합과 유지요법이 생존율 향상시킴을 증명하였습니다. 상피성 난소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자궁경부암 치료에 이 아바스틴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GOG 240 연구에서 항암 단독요법과 비교하여 국소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있어 기존의 항암 화학요법에 베바시즈맙을 추가한 병합요법의 생존율 향상을 증명하였습니다. 베바시즈맙의 부작용으로는 혈관과 관련된 부작용들, 즉 혈전증, 출혈, 단백뇨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임상적으로 장 천공 등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치료 전 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바스틴 이외의 다른 혈관 신생 억제제로는 파조파닙과 렘바티닙 등이 있으며
파조파닙은 자궁 6종의 사용이 가능하고 렌바티닙은 자궁 내막암에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합하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혈관 생성과 관련된 표적 치료제 이외에 폴리 ADP 리보스 폴리머라이즈, 즉 파프라고 불리우는 다른 표적 치료제 역시 부인암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프는 DNA 손상의 복구, 유전자의 안전성 유지, 그리고 예정 세포 사멸 등 여러 세포 내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 계열입니다. DNA 손상은 염기 절제, 불일치 복구, 직접 복구, 뉴클레오타이드 복구 등 세포 내의 여러 경로를 통해 복구가 될 수 있는데, 세포 내에서 DNA 손상에 대한 왕성한 복구 활동은 세포 독성 항암 치료에 대한 일종의 저항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프는 단일 가닥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작용 기전이 존재를 합니다. 이 파프 저해제, 즉 파프 이니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는 단일 가닥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라카 변이를 가진 사람은 종양세포가 이중가닥 DNA 손상을 복구하는 기본 메커니즘은 상동 재조합 복구, 즉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리페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파프 이니비터, 파프 저해제를 투여를 하게 된다면 DNA 단일 가닥 손상이 이중 가닥 손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합성치사, 즉 신테틱 리탈리티에 의해 암세포의 사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파프 이니비터의 적용 범위는 브라카 변이와 연관하여 난소암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져 있고, 난소암 이외에 HRD, 즉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디피션스가 있는 종양에서도 파프 억제제의 사용 가능성이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유방암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현재 국내에는 올라파립, 즉 상품명 림판자, 니라파립, 상품명 제줄라가 들어와 있으며 그 외 해외에는 벨리파립과 루카파립 또한 존재합니다.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 중 약 40%에서 생길 정도로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베바시주막 등의 혈관 형성 억제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그 기전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산이 감소되어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용량에 비례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베바시즈맙에서 용량과 비례해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토포트칸, 파클리탁솔과 같은 기존 항암 화학요법과 병용 시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독성은 가장 흔한 독성 중 하나이고, 그 가장 흔한 독성으로는 단백뇨인데, 특히 혈관 형성 억제제에서 매우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로 인한 혈관 내막 세포의 손상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되어지고 있으며, 단백뇨는 대개 경미한 수준이며 증상은 없지만 2 포지티브 이상으로 나오면 24시간 소변을 모으고 2g 이상이면 표적 치료제의 중단과 함께 용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표적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심장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좌심방 기능 부전,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혈전색전증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 자체로도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도가 증가되었지만 혈관 형성 억제제의 사용이 혈전증, 특히 동맥혈전색전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바시즈맙은 ATE의 위험 인자이며
VTE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정밀 검사와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ATE의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혈관 형성 억제제는 금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천공 및 누공은 혈관 형성 억제제 치료와 연관된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장천공은 난소암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며 재발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1%까지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라인 트리트먼트 시에는 장천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장천공이 발생할 경우 처치는 개인별로 마침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루를 설치하는 외과적인 처치가 표준 치료이며 환자가 외과적 처치를 시행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항생제 수액 등의 보존적인 처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피부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 파퓰과 퍼스츄, 즉 농포가 치료 시작 후 3주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 병변이 나타날 시에 그 치료법은 항생제나 항염증제를 국소로 도포하거나 증상의 빠른 호전을 위해서 독시사이클린을 복용을 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조증이 있을 경우 피부 연화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면역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암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체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면역 반응이 종양세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면역 반응은 체액성 또는 세포성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는 일부 면역 반응은 혈청에 의해 다른 것들은 세포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는 관찰에 기초한 구별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액 반응은 항체 반응을 의미하며 세포성 면역 반응은 일반적으로 항체 생성보다는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직접 매개되는 세포 독성 반응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클론 항체 및 항체 기반 면역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클론 항체란 특정한 모세포에서 기원한 동일 면역세포에 의해 형성된 항체를 말하며 특정 항에 대한 친화력을 가진 항체를 이용을 하여 면역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현재 항체 기반 면역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암세포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특정 단백에 대해서 결합을 하고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보체가 활성화되게 되고 종양세포 용해를 유도를 하게 되며 또는 종양세포 표면의 신호 전달 분자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적인 종양성장 억제 효과를 유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뮨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고 포식세포의 적용을 항진시키는 것으로 이 항진 반응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LA4,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PD-1, PDL1 등이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으로 자기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면역관문 역할을 합니다. 악성 종양의 면역 회피 경로를 차단하는 항체를 이용을 하여서 종양 억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볼루마, 펜브롤레지막과 같은 것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으며 특정 종양을 목표로 개발되어지기도 하나 특정 종양이 아닌 특정 유전자 변화에 따라 그 사용이 결정되어집니다. 종양의 종류와 관계없이 DNA 미스매치 리페어에 결합이 있는 종약은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세틀라이트이 불안전하게 발생하고 면역세포가 쉽게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 있어 그 약제 효과를 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종양 불인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안티-PD-1 안티바디, 즉 니볼루맙과 펜브롤리즈맙이 있으며 안티-PD-L1 안티바디로는 듀발루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의 종류와 치료 차수, 바이오마커 필요 여부, 그리고 PD-L1의 경우 인정되는 PD-L1 검사법, CPS 스코어가 각각의 면역관문 억제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부작용으로는 피부 이상 반응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면역 관련 부작용으로 이필루맙을 사용했을 경우 약 45%, 펜브롤리즈밥을 사용했을 경우 약 30%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 부작용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내분비계 부작용으로 PD-1, PD-L1 이니비터를 사용할 시 4에서 10%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은 조기에 치료를 하면 호전을 보이나 내분비계 부작용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본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이록신 투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이록신을 지속 투여하고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하면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2형 당뇨에서도 케톤 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당뇨 환자의 주기적 혈당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뇌하 수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뇌하 수체 관련 호르몬 검사를 시행을 하고 뇌 전이와 감별하기 위해서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1과 같은 경우 증상은 없고 영상검사에 변화만 있는 것으로 면역 항암제 투여를 연기하고 2, 3개월 경과를 지켜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레이드 2는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이 새로이 발견하고 증상의 강도가 경미한 정도를 말합니다. 면역 항암제 투여를 중지하고 48시간 뒤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프레드니졸론을 경구약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3에서 4는 심한 호흡곤란, 저산소 혈증을 보이는 경우로 입원이 필요하고 하이 레졸루션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와 필요시 기관지 내시경 및 기관지 폐포 세척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프레드니졸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시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하라고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의 부작용으로는 그 외 위장관계 부작용, 간 독성, 골격계 부작용, 신경계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알려진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 이외에 난소암에서는 몰버투시맙이라고 하는 ADC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 예정이며 자궁경부암에는 티브닷이라고 하는 ADC 치료제가 국내 도입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입 예정인 약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임상시험에도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은
해당 주치의와 그 사용에 대해서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